만민공동회 회장이었다가 민비씨의 주범 우범선을 죽이고 홍릉의 능참봉이 된 인물, 고종의 마지막 충신 고영근. 고영근은 민영익의 심부름꾼으로 궁중에 드나들다가 고종과 명성황후의 눈에 들어 경상좌도병마절도사 중추원의관에 임명되는 등 고속 승진을 거듭한다. 고종의 총애를 받던 그는 1898년 독립협회에 맞서 고종을 돕는 보부상들의 단체인 황국협회 부회장도 맡게 된다. 그는 어느 날 비밀리에 왕명을 받들어 몰래 만민공동회를 사찰하였다. 그런데 이 모임을 살펴보니 근본 사상이 나라에 충성하고 군주를 사랑하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함이었다. 이에 나 역시 신하이자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 그 의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의 변화가 생겨 입고 있던 관복을 벗어 하인에게 맡기고 평민복으로 연단에 올라섰다. 고영근이 자신의 이름을 밝힌 후 만민공동회의 활동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취지로 연설을 하니 모여있던 청중들이 크게 감동하여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와 동시에 즉석에서 만장일치로 고영근을 만민공동회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고종은 크게 실망하여 말했다. 고영근이 이렇게까지 나를 저버릴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 이에 고영근은 은밀히 고종을 아련하고 말씀을 올렸다. 이번 일은 폐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함이었지 감히 폐하를 저버리고자 함이 아니옵니다. 1898년 12월 25일 고종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무력을 동원해 해산시켰다. 이와 함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회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건거령이 내려졌다. 고영근은 이때 운신하여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를 다시 세우고자 최정덕, 임병길 등과 함께 독립협회에 반대한 수구파 대신들을 암살하고자 했다. 1899년 6월 8일과 12일 사이 서울 곳곳에서 연쇄 폭발 사건이 일어났다. 중추원 의장 조병식, 특진관 박정양, 박기양, 한규설 집 등에 폭탄이 투하되어 사람들이 다치고 집이 파손되었다. 테러를 감행하던 사람들이 박영효가 살던 집에서 폭탄을 제조하다 폭약이 터져 2명이 죽고 박영효의 조카 등 15명이 구속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 테러 사건은 고영근, 최정덕, 임병길 등이 주도한 것이었다.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령이 내려지자 고영근은 1899년 여름 일본으로 망명한다. 일본에 망명한 고영근은 다른 망명객들과 달리 일본 정부로부터 별다른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궁핍에 시달렸다. 일본인 처와도 불화의 송병준, 안경수 같은 다른 망명객의 집에 의탁하며 어렵게 살았다. 한편 1902년 8월경 일본 망명객 윤효정, 우범선, 유상범 3명이 술을 마시던 중 우범선이 이전에 왕비를 죽인 것은 자신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윤효정은 우범선을 살해하여 한국 조정에 공을 세우려 결심한다. 윤효정은 우범선 처치 계획을 세우고 대한제국 황실의 거사 자금 1000엔을 조달해 달라고 부탁해받게 된다. 이때쯤 고영근이 윤효정의 집에 기숙하게 되는데 윤효정은 고영근에게 우범선의 민비씨에 관련 사실을 알리면서 그를 압록강 부근으로 꿰어내어 살해하려는 계획을 비밀리에 상의했다. 고영근이 찬성하면서 두 사람이 같이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이후 윤효정과 고영근 사이에 갈등이 벌어져 압록강 유인 살해 계획은 틀어지고 고영근은 단독으로 우범선을 살해할 방침을 굳히고 우범선과 친한 사이인 전 훈련대 대대장 이두왕, 이진호에게 윤효정의 우범선 암살 계획을 알리고 일본 경찰에도 윤효정의 암살 계획을 밀고한다. 이는 자신이 단독으로 우범선을 처치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자신과 별로 친분이 없는 우범선에게 접근하기 위한 방책이었던 것 같다. 윤효정은 이 일로 일본에서 강제 출국된다. 고영근은 이두왕 등 3명과 연명으로 우범선에게 서한을 보내 윤효정의 살해 음모를 전하면서 자신도 우범선을 노리는 자객이라는 신문 기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고영근이 직접 만나서 자신의 뜻을 밝히겠다고 하자 우범선은 그를 의심해 만날 필요가 없다는 답장을 보낸다. 그러나 고영근은 직접 우범선의 집에 나타나 결코 자신이 자객이 아님을 해명하여 우범선의 경계심을 풀었다. 그리고 우범선이 사는 집 근처에 방을 얻어 살며 자신의 부하 노윤명을 불러온다. 얼마 후인 1903년 11월 24일 우범선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노복 노윤명과 함께 단도와 쇠망치로 죽이고 인근 파출소로 찾아가 자수한다. 자수할 때 우범선은 한국 국내부 대신 등 여러 대신 앞으로 보내는 2통의 서한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서한 내용은 국모를 시해한 원수를 갚기 위해 우범선을 살해했다는 내용이었다. 일본 법정에서 고영근은 처음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이후 고종의 부탁으로 감형되어 6년을 복역한 후 귀국한다. 1909년 귀국 후 고영근은 조선 왕실로부터 우범선 암살 공로로 보상금과 연금을 받았다. 고종 사후 2년 뒤 고영근은 홍릉을 지키는 능참봉에 자원하여 임명된다. 당시 고영근은 이미 종이품의 병마절도사 경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60대 후반이었다. 고영근은 일제강점기에 홍릉 능참봉으로 있으면서 대한 황제라는 용어가 들어간 고종황제 능비를 세워 조선 총독부와 이황가를 놀라게 한다. 이 일로 고영근은 능참봉 자리에서 쫓겨난다.
황현이 기록한 매천야록에서는 홍종우가 김옥균을 암살하여 고종의 신임을 받은 것처럼 고영근이 우범선을 암살하여 불우한 망명객 처지를 타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우범선을 일본 현지에서 죽일 경우 사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역전시키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가 늙음하게 고종과 민비의 능참봉을 자원하고 고종 부부의 능비까지 세운 것을 볼 때 우범선 암살은 대가를 받았다기보다는 고종에 대한 충성심의 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가 황국협회 부회장에서 만민공동회 회장이 되고 독립협회를 위해 폭탄 테러를 일으키고 우범선을 죽인 것 모두 자신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봐야 한다. 그가 시류의 영합회 출세를 위해 변신하고 우범선을 죽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정황이 많이 있다. 그런 인물이라면 노봉 노윤명이 큰 벌을 받을 게 분명한 상황에서 그를 따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떤 글에는 우범선과 서로 알고 지낸 지 4, 5년이나 지나서야 그를 죽인 점이 의심스럽다고 하지만 그가 일본에 망명한 1898년에는 그나 윤효정 둘 다 우범선이 민비시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윤효정이 우연히 우범선이 민비시해의 관련 인물인 걸 알게 된 게 1902년 8월경이었고 윤효정이 이를 고영근에게 알린 것은 더 뒤의 일이었으므로 우범선의 죄를 알고 난 지 1년여 만에 암살을 한 셈이다. 참고로 윤효정은 그냥 우범선을 죽일 정도의 친분이 있고 대한제국 황실로부터 거사 자금까지 수령받고도 자신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압록강으로 유인해서 우범선을 죽이려 했다. 반면에 고영근은 일본 법정에서 사형 선고받을 걸 예상하면서도 일본 현지에서 우범선을 죽인 것이다. 그러니 그의 우범선 살해 동기를 폄훼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원래 민씨 일족의 은혜로 고관 자리에 올랐고 군주에 대한 충심에서 독립협회나 만민공동회 활동을 했고 결국 고종과 민씨 일족의 은혜를 갚기 위해 우범선을 죽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미 종이품의 고관 자리까지 올랐던 그가 종구품의 능참봉을 자원해서 막고 자비를 들여 고종황제 부부의 능비를 세운 것은 그의 충성심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원래 청량리 홍릉에 있는 비석에는 조선 총독부가 대한 황제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하여 고종 사후 4년 동안 비석이 홍릉 한 구석에 방치되었다. 이걸 고영근이 대한 고종 태왕제 홍릉, 명성 태왕 후 부자라는 글자를 써넣은 능비로 세운 것이다. 고영근이 순종에게 선왕제의 은혜를 갚기 위한 마음에 자신이 능비를 자의로 세웠으니 벌을 내려달라고 상소문을 올렸고 찾아온 기자에게도 이번 일은 내 자의로 격분하여 내 일신을 희생하여서라도 비석을 세우려 한 것이오하고 밝혔다. 사이토 총독은 1923년 1월 도쿄에 들러 마키노 국내성 대신과 상의한 결과 고영근이 세운 비를 그대로 두기로 한다. 일본 정부와 조선 총독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3년 전 발생한 3.1운동을 고려하여 홍릉 능비 문제로 조선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 사건으로 고영근은 능참봉직에서 쫓겨난다. 참봉직에서 물러난 고영근은 그 뒤에도 금곡 숲속에 초가집을 짓고 고종 부부의 묘를 지키며 만년을 보내다. 그 다음에 병으로 죽자 그의 뼈를 태왕 고종의 능 밑에 묻었다고 한다. 실로 고영근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충신이라 할 것이다.